성군이라 불린 왕 세종, 백성을 위한 군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왕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에게는 2명의 세자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사람 모두 폐위됩니다. 첫 번째는 휘빈 김씨. 1429년 궁안에서 주술과 관련된 행위가 문제로 기록됩니다.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궁중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결국 폐위됩니다. 두 번째는 순빈 봉씨. 그녀 역시 문종의 아내였습니다. 1429년 책봉되었지만 1436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궁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로 기록되며 조정은 이를 왕실의 큰 결함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그녀 또한 폐위됩니다. 국가의 체면과 왕실의 규범을 위한 그 선택은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1452년 그는 겨우 12살의 나이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에게는 정치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1453년 숙부 수양대군이 대신들을 제거하며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숙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여전히 정권 복귀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1456년 그의 복위를 꾀하는 신하들의 운동이 실패합니다. 이 사건 이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1457년 영월로 유배됩니다. 영월 청령포는 사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이었습니다. 유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단종의 죽음을 명령합니다. 사료에는 그가 사약을 받았다고 기록됩니다. 단종은 17살의 나이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권력은 때로 가족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조선 문종의 장녀이자 단종의 유일한 누이 경혜공주. 145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그녀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그녀의 남편 정종을 유배 보냈고 어린 동생 단종마저 왕위에서 쫓아내 차가운 영월 땅에 가두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서거하고 1461년에는 남편마저 영모죄로 능지처참당합니다. 졸지의 대역죄인에 아내가 된 공주는 전라도 순천의 관비로 전락합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노비가 된 공주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노비의 일을 하라는 수령의 명령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죄가 있다면 죽일지언정 노역은 시킬 수 없다. 기계에 눌린 세조는 결국 그녀를 한양으로 불러 정수원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비구니가 되어 처절하게 버틴 10여 년의 세월. 1474년 1월 그녀는 38배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왕 중 가장 폭군으로 알려진 왕이 있습니다. 연산군입니다. 그분이 폭군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왕비였습니다. 패비 윤씨입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패비 윤씨가 왕의 후궁들을 질투하고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실 예법에서 왕을 해치는 행동은 중죄였습니다. 1479년 성종은 결정을 내립니다. 왕비를 폐위합니다. 윤씨는 왕비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82년 궁궐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씨가 왕을 저주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결국 성종은 명령합니다. 사약입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훗날 왕이 되는 연산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1504년 왕이 된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조선의 정치는 뒤집힙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대신들을 처형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숙종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 역사에는 단 7일 동안만 왕비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당연 광우신씨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반정군이 진성대군의 집을 포위하자 진성대군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결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한 사람이 바로 아내 신씨였습니다. 말머리가 밖을 향하면 우리를 보호하려는 군사입니다. 그녀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결국 진성대군은 왕으로 추대되고 조선의 중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단 7일밖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은 그녀의 아버지 신수근이 연산군 측 인물이라는 이유로 왕비를 폐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종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은 정치 앞에서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506년 9월 당연 광우는 왕비가 된 지 단 7일 만에 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인왕산 아래에서 평생을 살았고 남편 중종을 그리워하며 붉은 치마를 바위에 걸어두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비의 기록,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역사에는 재위 기간이 매우 짧았던 왕이 있습니다. 조선 12대 왕 인종입니다. 인종은 1544년 아버지 중종이 죽은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학문을 좋아하고 성격이 온화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종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즉위한 지 단 8개월 만인 1545년 인종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왕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왕이 죽자 왕의 계모였던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규모로 숙청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림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혹시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독살이었을까? 하지만 독살을 증명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종의 죽음은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상궁 김계시를 아시나요? 그녀는 뛰어난 지략으로 선조와 광해군 두 임금의 총애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특히 광해군 시대 그녀는 왕의 눈과 귀를 가린 실질적인 비선실세였습니다. 매관매직은 기본, 국가의 중대사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심지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소현세자의 할아버지인 정원군의 집터에 궁을 짓게 해 가정을 파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녀의 천하도 1623년 인조 반정으로 끝이 납니다. 반정군이 궁을 습격하자 그녀는 급히 도망쳤지만 결국 민가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처형장에서도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광해군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비난 속에 그녀는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왕을 조종하고 나라를 흔들었던 여인의 끝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조선판 비선실세 상궁 김계시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1606년 선조의 적자로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영창대군입니다. 어머니는 인모 광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세자는 이미 광해군이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문제는 정통성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서자 출신이었고 영창대군은 적자였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곧 정치적 위협이 됩니다. 1613년 개축옥사가 발생합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혐의로 관련 인물들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이듬해 1614년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사망합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안을 뜨겁게 달궈 질식사시켰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 그러나 의혹은 남았습니다. 왕이 된 형과 정통성을 가진 동생, 권력은 어린 왕자조차 안전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조선은 패배하고 왕세자 소현은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8년을 보냅니다. 청의 문물과 서양 선교사를 접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1645년 2월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조정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청과 가까워진 세자에 대해 의심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2달 뒤 1645년 4월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쓰러집니다. 인조실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이상한 대목도 있습니다. 시신에서 검은 빛이 돌았다는 기록, 그리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혹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듬해 1646년 세자의 부인 강비는 역모 혐의로 사사됩니다. 세자의 세 아들 또한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왕이 된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 그 죽음은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선택이었을까요? 소현세자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의문사하고 어머니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1646년 인조는 며느리 강빈에게 사약을 내리고 손자들까지 내쫓습니다. 고작 4살, 7살, 12살이었던 세 형제는 차가운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척박한 유배지에서 아이들은 풍토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죠. 1648년 9월 큰형 석철이 먼저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불과 3달 뒤 둘째 성림마저 형의 뒤를 따르고 맙니다. 홀로 남겨진 막내 경안군 석견은 매일 밤 형들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효종 즉위 후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그의 삶은 이미 부서진 뒤였죠. 부모님과 형들을 모두 잃고 홀로 견뎌낸 세월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왕의 손자로 태어났으나 누구보다 불행했던 아이, 조선의 가장 아픈 손가락 경안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궁궐을 공포로 몰아넣은 여인 조기인,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눈엣가시였던 소현세자와 강빈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 곳곳에 인형과 동물의 사체를 묻어 왕실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49년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그녀의 악행은 꼬리가 밟힙니다. 궁궐 마당에서 저주의 흉물이 나왔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주에 가담한 노비들과 무속인들이 잡혀와 모든 실토를 쏟아냈죠. 1651년 결국 조기인은 모든 권력을 잃고 사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딸인 효명공주마저 서인으로 강등되어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과 권력을 위해 저주까지 서슴지 않았던 조선의 악녀, 그녀가 묻었던 것은 흉물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는 절대 금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왕실을 향한 저주입니다.
조선 숙종시대 후궁 장희빈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 왕자가 훗날 경종이 됩니다.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이 바뀝니다. 폐위되었던 왕비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됩니다. 궁궐 안의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왕실에서 이상한 일이 발견됩니다. 궁 안에서 무당이 드나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견된 물건들, 부적, 그리고 저주의식에 쓰인 인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곧 장희빈에게 향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하지만 왕실을 향한 저주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1701년 숙종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약입니다. 조선을 뒤흔든 후궁 장희빈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조선의 군주 정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한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왕의 청혼을 2번이나 거절했던 자존감 높은 여인 의빈 성씨입니다. 기다림 끝에 1782년 정조는 마침내 그녀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 문효세자를 얻습니다. 정조는 30이 넘어 얻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고 3살 때 곧바로 세자로 책봉했죠.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1776년 5월 금쪽 같던 세자가 홍역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인 그해 9월 셋째를 임신 중이던 의빈 성씨마저 숨을 거둡니다. 불과 넉 달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정조는 곡기를 끊을 정도로 절망했고 신하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위해 직접 비문을 썼습니다. 사랑한다, 슬프고 아깝다. 네가 죽고 나니 나의 슬픔은 끝이 없구나 라며 절절한 그리움을 남겼죠.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던 정조,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했던 정조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후기, 무너져가던 나라를 다시 세울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조의 뒤를 이을 제목이라 칭송받던 효명세자입니다. 1827년 18세의 나이로 대리청정을 시작하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죠. 그는 부패한 외척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춤과 노래를 직접 만들 정도로 예술적 감각도 뛰어난 꽃미남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1830년 5월 청정을 시작한 지 단 3년 만에 비극이 닥칩니다. 아침까지 멀쩡하던 세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어이들의 처방도 소용없이 그는 단 며칠 만에 21세의 나이로 급소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백성들 사이엔 독살설이 파다했습니다. 세자의 개혁을 두려워한 세력들이 손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그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의 근대화는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21세 청년 세자의 못다 핀 꿈, 효명세자의 비극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에는 농민처럼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은 원래 왕궁에서 자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족의 먼 후손이었지만 정치 싸움 때문에 왕실에서 밀려나 강화도에서 평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49년 조선 왕 헌종이 후계자 없이 죽게 됩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갑자기 발생합니다. 왕실에서는 왕족의 후손을 급히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강화도에 살던 한 젊은 남자를 발견합니다. 바로 철종이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던 그는 갑자기 한양으로 불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된 뒤에도 정치 권력은 대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종의 시대는 왕보다 외척 세력이 더 강했던 시대로 기록됩니다. 농민처럼 살던 청년이 갑자기 왕이 된 이야기. 철종의 삶은 조선 왕실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여주는 특별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새벽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서거합니다. 공식 발표는 뇌출혈이었지만 세상은 독살설로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밤중에 식혜를 마신 뒤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었죠. 시신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빨이 모두 빠지고 혀가 닳아 없어져 있었으며 온몸에는 검은 반점이 돋아나 이미 부패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게다가 고종에게 식혜를 올렸던 2명의 궁녀마저 며칠 뒤 의문사합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의 독립을 호소하려던 고종을 일본이 제거했다고요? 이 분노는 횃불이 되어 우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독립운동 3.1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친일파와 일제가 짜고 친 식혜의 음모였을까요? 아니면 노안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서거였을까요? 1912년 5월 25일 창덕궁에서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형주가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은 60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을 무척 아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조선은 이미 1910년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1925년 일본의 명령으로 13살이 된 덕형주는 강제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낯선 일본 학교에서 조선의 공주라는 이유로 늘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931년 덕형주는 일본 귀족
소 다케유키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공주는 늘 고향 조선을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정신질환까지 겪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선의 마지막 공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1962년 무려 37년 만에 덕형주는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국한 공주는 창덕궁 낙선제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조선의 마지막 공주는 조용히 역사가 되셨습니다.